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런던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유엔 군축 담당 사무차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로는 24시간 내에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술로 전 세계를 구하고 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52개국 대표들이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표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제조 기술을 완전히 보유하면서도 단 1기도 만들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 기술로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막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15년간 핵없는 세상을 꿈꿔온 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나라에서 진짜 평화의 해답을 찾았다니요.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무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했던 그 기술이 오히려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라 휠러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고 15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개발을 감시하고 비판해온 국제평화감시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2차 대전 이야기 때문이었죠. 런던 대공습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인간의 마음이란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줄곧 아시아의 군사 대국화 1순위 위험국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국방비 증가, 첨단 무기체계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핵개발 잠재력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해왔거든요. 제가 작성한 한국 군사력 위험성 보고서는 유엔 평화유지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기도 했어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의 기술력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화약고가 될 것이다. 런던 타임즈, 가디언, BBC에서 제 칼럼을 정기적으로 실어줬고 유럽 각국의 평화단체들이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심지어 독일의 녹색당에서는 한국 견제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그런 제가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제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그 나라에서 진정한 평화의 해답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개월 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평화 포럼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위험성을 직접 조사해서 더 강력한 경고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죠. 포럼에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평화활동가 2,000여 명이 모였어요. 저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군사력 확장이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포럼 둘째 날 오후 2시 30분경 갑작스럽게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훈련인 줄 알았는데 곧이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서울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침착하게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닐까? 2,000명의 각국 평화활동가들이 모인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국 스태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각국 언어로 안내방송을 하며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유도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SF 영화 같았습니다. 푸른 레이저 빔이 하늘로 쏘아 올라가더니 접근하는 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동해상에 안전하게 낙하시켰어요. 단 한 방의 요격 미사일도 사용하지 않고 말이에요.
전체 과정이 불과 90초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는 것을요.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사일 무력화 후 약 10분 뒤 서울 전역에 2차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수의 무인기 편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발표였어요. 저는 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라니, 이번엔 정말 위험한 거 아닐까? 외국인인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휴대폰에 한국 정부로부터 실시간 메시지가 왔어요.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라 휠러님, 현재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귀하는 영국 국적의 평화활동가로 확인됩니다. 가장 안전한 대피소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안내원이 즉시 파견되오니 휴대폰과 여권을 지참하고 대기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떻게 외국인인 제 위치와 신원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정말로 2분 후에 한국 공무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휠러 박사님, 평소 박사님의 평화 활동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감시 체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실감하며 소름이 돋았어요. 평화 활동가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빅브라더 국가의 모습을 한국에서 보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위험한 국가라면 적국의 정찰기나 미사일을 이렇게 안전하게 무력화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격추시켜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대피소에서 만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서연 국장은 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줬어요. 휠러 박사님, 저희는 박사님의 연구 보고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군사력 위험성 보고서는 저희 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정말 박사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위험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그녀는 저를 지하 특수시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3D로 표시되고 있었고 방금 전 침입한 무인기들이 하나씩 무력화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김 국장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보시는 이 기술들은 모두 핵무기 개발 기술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중수소 융합 등 모든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기술을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씁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유한 우라늄 보유량은 핵무기 500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고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만 24기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핵무기 제조가 가능했죠. 하지만 보세요. 김 국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희는 그 모든 기술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화면에는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 나왔어요. 핵무기 한 발의 에너지로 적의 무기 100기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어요. 단 한 발의 실탄도 발사하지 않고 적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국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고 한국도 어떤 나라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김서연 국장의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나라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설명이 이어졌어요. 박사님, 저희는 현재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아 배치 전력, 러시아의 극동 함대, 일본의 자위대 동향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들 모두를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지도에는 정말로 주변국들의 모든 군사시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 200여 곳, 중국의 군사기지 150여 곳, 러시아 극동함대의 모든 함정 위치까지요. 하지만 저희는 이 정보를 공격이 아닌 평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상대방도 저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거든요. 대피소에 있던 1시간 동안 저는 한국 시민들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어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외국인들을 먼저 챙기며 서로를 돌보고 있었죠. 한 할머니는 제게 직접 만든 김밥을 건네며 괜찮다. 여기는 한국이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이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니요. 어린 아이 한 명이 제게 와서 영어로 말했어요. 아줌마, 무서워요? 저는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라고 답했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만큼은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후 저는 한국의 평화기술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이 개발한 평화보장 시스템의 전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거대한 홀로그램 룸으로 안내하더라고요. 휠러 박사님, 저희가 15년간 개발한 기술의 결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술로 전 세계 어떤 무기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순간 에너지 전달 기술입니다. 핵융합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레이저로 변환해서 정확히 적의 무기 시스템만을 무력화시키죠. 구체적인 수치가 더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은 동시에 1000기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거리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능했어요. 심지어 우주에서 발사되는 위성 공격 무기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되면 전쟁도 쓸모없어져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진짜 평화입니다. 연구소장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 이 기술은 5년 전에 이미 완성됐어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위협으로 느껴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까 봐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꿈꿔온 진정한 평화가 아닌가요? 무기로 무기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무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기술 말이에요. 그날 저는 15년간 써온 모든 한국 관련 비판 보고서를 폐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폐기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국가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과 만나며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자제할 수 있어요. 약한 나라는 과시하려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숨기죠.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교수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추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무기 없는 최강국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일한 나라이다. 이들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들은 지배 대신 보호를 선택했다. 그 보고서는 UN 평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한국을 평화기술 선도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52개국 대표들이 모두 찬성했죠.
특히 미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면서 미국도 반성하게 됐다. 진정한 강국은 무기의 수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절제력에서 나온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다.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나라가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된 거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 런던 타임즈에서 제게 칼럼을 요청했어요. 제목은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던 이유였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어요. 바로 한국 평화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일이었죠. 각국의 평화 활동가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세미나가 열렸고, 프랑스에서는 평화기술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평화 컨퍼런스에서 한 젊은 활동가가 제게 물었어요. 정말 무기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북한이 한국에 비밀리에 평화협정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니 더 이상 대결할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중 평화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평화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기술협력을 요청했죠. 일본은 아예 한일 평화기술연합을 제안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기술을 중심으로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프리카의 한 분쟁 지역에서 한국의 평화기술팀이 파견되어 무력 충돌을 완전히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양측의 무기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대화 테이블에 앉게 만든 거죠. 20년간 계속된 내전이 단 3일 만에 끝났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이야말로 21세기 평화의 수호자라고 공식 선언했어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모델이라고요. 그들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아요. 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을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평화는 무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한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과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싸울 이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현재 저는 글로벌 평화기술 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의 평화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지구상에서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이미 신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유엔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한국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평화로운 나라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제가 15년간 꿈꿔온 핵없는 세상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국 덕분에 말이에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핵무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평화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을 사랑해주세요. 한국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